안녕하세요. 대학 교원을 위한 챗GPT 활용법의 온라인 강의를 맡게 된 공부하우의 조원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논문 초록 및 주제 작성 프롬프트와 참고자료 구분하기라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의 챗GPT 사용은 길지 않은 우리가 말로 간단하게 명령하는 정도의 프롬프트들이었습니다. 내용 자체도 어떤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을 쓴 것인데요. 하지만 실제 교수님들께서 하시는 일들이나 뭔가 신뢰성이 필요한 일들을 한다면 한 가지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홀루시네이션입니다. 챗GPT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마치 그럴듯하게 말하는 문제인데요. 학문을 하시는 교수님들에게 이러한 부분은 챗GPT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이러한 현상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바로 외부 자료를 프롬프트 안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출처가 되는 텍스트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내가 그 텍스트를 챗GPT에 제공함으로써 그 안에서만 작업하도록 할 수 있고요. 또는 챗GPT에게 출처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나중에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것이 홀루시네이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출처가 되는 텍스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제 문제는 이 자료를 어떻게 챗GPT에게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출처로 사용할 수 있는 텍스트는 다양합니다. 논문이나 책과 같은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학생들이 내놓은 답안 또는 피드백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텍스트를 출처로 사용하게 될 때 두 가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는 입력 문장이 복잡해지고 두 번째는 텍스트의 길이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즉 문장이 길어지고 복잡해지면서 내 프롬프트와 출처 텍스트를 명확하게 구분해 줄 필요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다면 출처 마지막에 나온 말을 듣고 그에 대한 대답을 챗GPT가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이번에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핵심 방법은 경계기호, 구분자, 딜리미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프롬프트와 참고 자료를 구분하는 것인데요. 경계기호라는 말이 생소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경계기호란 여기에 정의된 것처럼 많은 텍스트를 일정한 큰 덩이로 구분해주는 문자 시퀀스를 말합니다. 따옴표가 될 수도 있고요. 따옴표를 여러 개 쓰거나 아니면 샵들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계기호를 사용해서 나의 프롬프트와 참고 자료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경계기호를 사용해서 실습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교수님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글이나 자료가 있다면 이 영상에 소개하는 프롬프트에 직접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연구하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실습을 꾸려보았습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읽어야 할 글들도 많고 그런데 시간은 없고 요약본이라도 읽어서 큰 흐름이라도 따라가야 할 때 또는 논문의 본문을 작성했는데 본문에 초록을 아직 작성하지 못했을 때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요약을 잘하는 챗GPT를 활용하는 것이죠. 여기에 소개된 프롬프트는 외부 자료를 활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약 프롬프트입니다. 앞부분에서는 일반적인 프롬프트를 써주었고요. 큰 따옴표 3개 안에 우리가 원하는 외부 자료를 복사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글은 새 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을 읽고서 그 요약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최근 기사를 요약해주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롬프트를 복사를 하고 새 따옴표 안에 우리가 원하는 글을 넣어줬습니다. 뉴스 홈페이지에 찾아가서 전체 내용을 복사 넣기 합니다. 전체 내용을 복사하고 여기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글은 앞부분은 우리의 프롬프트이고 뒤에 많은 글들은 우리가 요약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챗GPT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 글들을 요약을 해주었는데요.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프롬프트를 사용하여 기사를 요약해보고 초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서머리를 앱스트랙트로 바꾸면 초록 작성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럼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도하고 있는 학생이 논문 초록을 가지고 와서 제목이 괜찮냐고 물어보는데요. 챗GPT를 통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까와 다른 점은 출처인 텍스트가 두 종류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초록이고 다른 하나는 제목입니다. 따라서 새 따옴표만으로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 종류의 서로 다른 글의 부분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섹션이라는 방식을 통해 프롬프트의 각각의 부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프롬프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프롬프트는 학위 논문에 초록을 주고 제목을 제공해주면 그 제목이 좋은가 나쁜가를 판단해주고요. 만약에 그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5가지의 제목을 추천해줍니다. 이 프롬프트를 자세히 보면 사 표시와 함께 섹션이 나와 있는데요. 초록을 넣을 부분이 있고 제목을 넣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초록과 제목을 각각 넣어서 이 프롬프트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실습에서는 편의를 위해서 OSGI라고 하는 홈페이지의 앱스트랙트와 제목을 가지고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프롬프트를 여기에 입력해 놓고 앱스트랙트 부분을 복사해 오겠습니다. 초록 부분을 복사한 뒤 앱스트랙트 밑에 넣어줍니다. 다음은 타이틀인데요. 내용과 관련된 저의 임의의 타이틀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파일 시스템 어널리시스 툴이라고 하겠습니다. 챗GPT가 방금 우리가 주었던 앱스트랙트를 읽고서 거기에 맞는 5가지 제목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주었던 타이틀이 별로 좋지 않다는 내용인데요. 그럼 여기서 이 5가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타이틀을 선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따라하기 시간입니다. 전체 프롬프트는 영상 아래 제공하였으니 복사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예제에 링크를 같이 걸어 놓았는데요. 교수님께서 관심 있는 학회의 논문이 인터넷에 있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실습해 보셔도 좋고, 현재 초록을 작성하신 것이 있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제목을 구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외부 텍스트와 프롬프트를 구분해주는 경계 기호를 살펴보았는데요. 일반인들이 쉽게 쓸 수 있는 기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금 사용했던 셋 다운표와 섹션입니다. 각각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와 마크다운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 기호들을 프롬프트에 넣어줌으로써 우리는 프롬프트와 출처를 텍스트를 구분하여 언어 모델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외부 자료를 사용하다 보면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외부의 자료의 양이 클 때 발생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화면처럼 챗GPT가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무료 챗GPT를 사용하다 보면 3000단어 이상의 텍스트를 넣게 되면 다음과 같이 처리를 하지도 않고 바로 거부를 하게 되죠. 그것은 챗GPT가 다룰 수 있는 최대 토큰 사이즈를 넘어갔기 때문인데요. 토큰은 언어 모델이 사용하는 처리 단위입니다. 언어 모델이 처리할 수 있는 단어 이상의 텍스트를 넣게 되면 그것을 처리할 수 없게 되죠. 아래 보이는 것은 현재 각 모델이 최대 토큰 양입니다. 우리들은 결국 이 토큰 사이즈에 맞춰서 우리의 프롬프트를 제한해 주어야 하는데요. 큰 텍스트의 경우에는 3000단어 정도로 단위를 줄이거나 조금은 더 비싸지만 GPT-4와 같은 토큰 처리량이 큰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논문 초록 및 주제 작성이라는 내용을 통해 프롬프트와 참고 자료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계기호 또는 딜리미터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방법과 달리 챗GPT가 주도하는 프롬프트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